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어제 오후 결국 구속됐습니다. 뺑소니 사고 이후 보름 만이자 김호중 씨가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지 닷새 만입니다. 자, 김호중 씨의 모습 화면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제가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 위해서 구속심사 연기 신청한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킨 거 맞나요? 먼저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죄송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예, 이수정 교수님. 네. 트바로티로 불렸던 가수 김호중 씨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심사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오후 늦게 구속이 결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 화면 보셨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고 7번 전체 다 합쳐보니까 죄송하다는 소리를 10번 가까이 했던데 네. 어떻게 진심이 좀 느껴지십니까? 일단 뭐 죄송한 모습으로는 그 전보다는 현저히 보인다. 뭐 아무래도 양복을 깨끗하게 정장 차림을 했고 예. 그리고는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좀 이렇게 그 캐주얼한 뭐 모자를 평상시 쓰고 같은 점퍼를 입었었죠. 네 그런 이제 복장으로 기자들과 이야기할 때도 경찰서에서 나올 때 굉장히 좀 뭐 평상시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문제는 그 죄송하다는 답변이 지금 모든 질문이 서로 다른 내용의 질문이었는데 예.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전부 다 그냥 죄송합니다라고만 해서 예. 이게 정말 그 죄송하다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죄송하다고 하는 건가 자신의 잘못을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인하는 건가 이런 것들은 내용을 잘 알 수가 없는 태도 일관한 그런 이제 죄송하다는 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죄명이 지금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예. 여러 개인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전부 그냥 일괄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 이게 좀 진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네. 정 변호사님. 네네. 어쨌든 구속 사유가 보통은 이제 영장 발부 사유가 2가지 정도잖아요. 3가지라고 봅니다. 범죄 중대성이 얼마나 있는가, 도주 우려가 있는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중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나 보죠, 재판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상당하게 인정이 돼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예. 거기에다가 뭐 증거인멸의 우려나 뭐 도주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주거가 불명하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건데 범죄 혐의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김호중 씨가 범죄 이후에 어떤 행동을 갖다가 했느냐 허위 진술을 계획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메모리 칩도 뭐 먹었는지 어쨌는지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속은 충분히 예견됐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가 반성하는 모습도 별로 보이지 않았잖아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다음에 6시간 동안이나 단지 기자들 앞에 서기 싫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경찰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이 충분히 예상이 됐었던 것 같고요. 예. 앞으로는 아마 추가 조사가 조금 더 이루어진 다음에 구속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안진영 기자님. 이게 재판장이 그 영장 심사 시간 한 50분 동안에 있을 시간 동안에 막내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김호중 씨가 계속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명의 가수를 보좌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막내급 매니저 22살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하면 이
젊은 직원은 어떤 생각이 보통 들까요? 일단 저 회사에서 왜 저렇게까지 김호중이라는 가수 한 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저 회사의 대다수의 매출을 차지하는 회사 내선 슈퍼스타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회사 내 입지도 단단하겠죠. 그런 스타가 본인에게 직접 그런 부탁을 해왔을 때 매니저 입장에서는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인이 충분히 거절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매니저는 거절을 했고 또 다른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옷을 대신 입고 출석을 하게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판사는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서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 이 죄질이 참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꾸짖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판사도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거를 보면요. 자, 그런가 하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호중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석 대가 있는데 이걸 확보를 했는데 이걸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개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장 변호사님. 네. 휴대전화는 개인정보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에는 상당히 많은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김호중 씨가 보유하고 있었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면 포렌식의 한계가 좀 명백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전부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범죄와 관련된 휴대전화의 어떤 이 필요한 증거만을 축출하도록 돼 있는데 김호중 씨는 이 세대의 이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전부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 영장실질 단계에서는 법원으로서는 왜 협조하지 않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고 답변은 했지만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더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사에 김호중 씨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김호중 씨의 사건 당일의 모습을 저희가 CCTV를 통해서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스크린 골프장, 그다음에 식당, 유흥업소, 그다음에 집에 갔다가 다시 유흥업소로 가는 중간에 사고, 또 편의점에서 맥주 캔을 사는 모습 등등을 보여드렸는데 그 유흥업소에서 나와서 잠시 김호중 씨가 휘청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는 구속영장 사유에는 음주운전 여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추가로 검찰이 조사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한 뒤에 추가로 기소를 할 걸로 보이는데 이소영 교수님, 네. 자 비틀거리는 김호중 모습, 저희가 이제 비틀거린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김호중 씨 측에서 아니 비틀거리지 않는다. 평소의 모습이 그런 거지 저게 술을 취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저도 저 영상을 봤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틀림없이 비틀거립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는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내가 그렇게 건들거리고 걷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누가 봐도 넌센스한 그런 이야기로 보이고 지금 음주 사실을 확정을 해야 그게 이제 위험운전 치상인가 그 혐의가 이제 성립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당시에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가 되는지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사고 당시에 음주를 했느냐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 진술이 나와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적용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제 주변에서 음주를 하는 사실을 봤다라는 목격자 진술하고 지금 이 CCTV 영상이 굉장히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중심을 잃고 잠깐 휘청거리는 모습이 틀림없이 보입니다. 예. 네. 자, 과연 저 부분을 검찰이 증명을 해내서 음주운전 적용 여부를 기소 여부에 할지 안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사실 지금 사고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특히 유명인으로서는 그래야겠지만 이 사고 이후에 대처 과정이 계속해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전혁진 변호사님 만약에
내가 담당 변호사였다. 지금 물론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의 변호사를 임명을 했겠지만 김호중 씨가 계속 누군가 내려서 사고 이후에 누군가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속사 관계자인지 아니면 담당 법률 대리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렇게 김호중 씨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뭐 블랙박스를 은폐하려는 정황, 대리자수를 시킨 정황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패착이었던 거예요. 누가 어드바이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드바이스로 인해 가지고 김호중의 죄가 하나밖에 안 될 수 있었던 그런 죄가 6가지, 7가지로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이 그 가려집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CCTV가 다 붙어 있고 그렇죠.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는데 저기 저렇게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덮어지겠냐고요.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는 최고위급 변호사를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도 또 역효과가 난 것이 아닌가. 누가 봐도 최고위급 전관의 힘으로 구속영장을 피하고 구속을 피한 다음에 맡겨진 그 예정되었던 그런 공연들 계속 해가지고 돈도 벌고 또 팬심도 얻고 그럴 목적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장이 발부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가지고 김호중 씨가 구속되는 길을 자초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예. 자, 뭐 전관 출신의 변호사 워낙 뭐 유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사 받는 과정에서 또 기자들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이거 문제 아니냐, 기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논란을 자초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노여움을 좀 풀어주시고 진정한 사과는 60억을 나라에 환원해야 돼요. 그러면 변호인께서 그 추후에 뒤늦게 범행을 인정을 좀 하셨는데 구속을 염두에 두고 김호중 씨 입장을 대신 전달해 주신 것인지요? 양심에 기초해서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고 김호중 씨도 이에 충분히 크게 공감하고 김호중 씨께서 국민들께 남기시는 말씀은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요? 오늘 나가시면서 김호중 씨가 죄진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자의 팔에 이렇게 손을 딱 대는 모습. 이 모습이 많은 국민들의 정서적으로는 아니 죄 지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아마 생각을 갖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연을 사고 발생이 9일인데 11일, 12일 그때는 사고가 불거지기 전이죠. 공연을 했고요. 18, 19일도 했고요. 23일 날 그러니까 영장 심사가 있었던 24일 어제만 빼고는 다 공연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다 돈 때문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5월 9일 날 저렇게 큰 사고가 난 다음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저렇게 대중 앞에 서서 공연하는 게 가능할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저 공연이 김호중 씨의 개인 공연인 동시에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직접 주최 주관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고양 공연, 그다음에 창원 공연은 모두 만석이었거든요. 누적 수익만, 매출만 40억 원 이상이 되고 그리고 원래 6월 초에 예정됐던 김천 공연 역시 1만석이 모두 매진, 이 역시 20억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였죠.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안이 불거진 걸 소속사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최대한 알려지는 게 늦춤으로써 본인들이 예정됐던 공연을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아울러 위약금을 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김호중 씨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트로트 가수 중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게 사실입니다. 한 번 행사에 설 때마다 최소 3천에서 4천만 정도를 받습니다. 한 번 설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대규모 공연 같은 경우는 예정을 하고 대관 때문에 자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는 수시로 있거든요. 갈 때마다 3천에서 4천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김호중 씨가 올리는 매출은 막대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김호중 씨가 빠진다는 거는 회사가 휘청일 정도의 큰 피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안 자체를 올바르게 대처하기보다는 김호중을 살려야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르더라도 김호중만은 피해가 가면 안 된다라는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 기본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9억. 물론 엄청난 거액입니다만 앞으로 90억을 벌 수도 있고 900억을 벌 수도 있었던 가수를 본인의 실수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잘못해서 앞으로 평생 그 돈을 벌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